40-50대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 전신마비의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 그 뒤엔 고혈압이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가져오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아주 치명적이고 대단히 심각한 그런 합병증이 다 고혈압 때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계 고혈압 인구 10억 명. 지금 당신의 혈관이 위험하다. 늦어요. 이미 발견하고서 조치하려고 그러면 늦다 이거죠. 이거 갑자기 돌연사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무섭기도 해요, 사실. 혈관 질환 사망률 1위. 소리 없이 다가와 당신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죽음의 그림자 고혈압. 고혈압은 대단히 무서운 병이고 아주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맞게 되죠. 어떻게 하든지 고혈압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혈압은 안녕하십니까? 한창 손주 보는 낙으로 산다는 조항원 한명자 씨 부부. 남편은 20년, 한 씨는 이미 10여 년 넘게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잘 아프지도 않고 그랬거든. 이제 1년에 몸살이나 한두 번 하고 이래서 혈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어. 이게 지식이 너무 없었지. 이게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지나놓고 가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 운동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게 때늦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친 한명자 씨는 어느덧 5손자를 둔 할머니로 입에서 약이 떨어질 날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요게 지금 약들이에요. 요게 혈압약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칼슘, 영양제, 요거는 또 심장에 대해서 나온 약이고 요건 당뇨약이고. 이게 뭐야, 다 약으로 살지. 이것만 해도 죽겠는데 또 무릎도 안 좋지. 이러니까 진짜 나 노후에 그래서 서글프다는 소리가 그래서 그런 거야. 내 몸 아픈 게. 다행히 별다른 합병증 없이 약으로 관리를 잘하고는 있지만 노화와 함께 찾아온 고혈압은 영 달갑지가 않습니다. 혈압의 그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혈관의 경직이 문제가 되는데 그 혈관의 경직은 결국 노화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따라서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변화가 일반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운동하는 심장.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마다 혈관엔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을 정상 혈압으로 정의합니다.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혈관의 노화와 함께 혈압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고혈압의 빈도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는 저희가 5% 미만이라고 그러지만 30, 40대 가면서 20%, 50, 60대 가면서 50%, 70대 가면 100%가 고혈압이 됩니다. 그거 봐도 과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민병이라 불릴 만큼 고혈압은 일상의 병이 돼 심각한 사회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한 질병이 돼버린 고혈압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관리하고 있을까요? 거리로 나가 간단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나는 100명이 나 병이 먹으러 갔는데? 2시간 동안 163명의 무작위 참여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고혈압이 병이라는 인식은 높은 반면 고혈압이 가져오는 구체적 증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막 드라마에서 같은데 보면은 그냥 혈압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증상은 그렇게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냥? 고혈압 하면 뒷목 자꾸 쓰러지고 이러니까 뒷목이 뻑적지근하다고. 네. 고혈압이라는 게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 대개는 이제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게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두통은 고혈압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소리 없는 살인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야지 약을 잘 먹을 텐데 몸이 아프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거든요. 발병 이후 7년 동안 꾸준히 혈압 관리를 하고 있는 한명자 씨. 그러나 일상에서 매 순간 변하는 혈압을 관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혈압이 160에 80 정도 나왔거든요. 오늘 조금 긴장하시고 조금 아프시고 그래. 이러셔서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한 130에 80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렇다면 노화와 함께 우리의 혈압을 변화시키는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고혈압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요소는 첫 번째 가족력, 두 번째 생활 습관, 세 번째 시기,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 가장 위험하죠. 어린 시절부터 육식을 좋아하고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한다는 한명자 씨의 밥상. 하지만 고혈압을 앓고 있는 지금도 평생의 식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슴슴해야 되는데 맛있게 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내 입에 간에 맞게끔 이렇게 간을 조금 쳤다가 또 한 번 더 쳤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잘 해서 갖다 놓으면 자꾸 끓이고 이러다 보면 데우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간간해지더라고 그게. 그러면서 아유 엄마 그전보다 엄마 입맛이 짜졌나 봐. 입맛이 변했나 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렇다면 소금은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나트륨이라는 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은 우리 몸은 자꾸 물을 끌어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거지만 혈관 내에서는 나트륨 때문에 물이 자꾸 흡수가 돼서 혈액량이 굉장히 증가되죠. 그로 따라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짜게 먹는 거는 혈압의 아주 근본 원인,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장 중심의 음식 문화와 국물 문화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금 섭취량이 높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 5g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나트륨을 섭취한다든지 혹은 육류 중심의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가 더 많아지죠. 그 다음에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고 비만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압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식이 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압 자체의 그 발생도 막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치료나 관리에 있어서 약물 복용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관리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혈관의 노화나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거나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혈압은 상승하게 되는데요. 고혈압의 악화로 심장혈관이 좁아져 가슴에 통증을 주는 협심증 진단을 받은 김대문 씨. 네, 우선 가슴이 좀 아파왔죠. 여기가 가슴이 아파왔고, 그 다음에 숨을 쉴 적에 좀 답답했고, 그 다음에 가끔 한 1초도 안 돼, 0. 몇 초에 숨이 딱 멈췄다가 오픈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었고, 그러한 증상이 왔었죠. 김대문 씨의 심장 왼쪽과 오른쪽의 관상동맥은 이미 혈관이 좁아진 협심증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특히 왼쪽 혈관은 심하게 좁아지고 석회화 침착까지 진행된 심각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긴 탓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엇보다 잘못된 사소한 식습관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소금 섭취는 저도 모르게 많이 하죠. 우선적으로 혀에서 자꾸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만이 이제 음식 맛이 나니까 뭐 나도 모르게 아내 몰래 슬쩍 이제 소금을 갖다 더 뿌린다든가 뭐
뭐 삼겹살 굴 적에도 막 그냥 더 뿌린다든가 또 양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고추장이나 된장을 찍어서 또 먹는다든가. 입원 다음 날 아침, 바로 좁아진 혈관을 확장해주는 스텐트 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상에 비해 그 정도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스텐트 시술이란 약물로 코팅된 금속성 그물망을 부풀려서 좁아진 혈관 부위에 삽입해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입니다. 시술 후 이전과 달리 넓어진 혈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시간여의 시술이 끝나고 김대문 씨와 가족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는 동안 고혈압은 이미 그의 몸속에서 심각한 합병증으로 돌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통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통증이 많아야 되는데 통증이 전혀 뭐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그게 아주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협심증을 방치할 경우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그 위험도가 무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잘하셨어요? 행복합니다. 올라오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뭐 오픈돼 갖고서 이제 확장돼 있다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기분이 업그레이드가 돼 갖고 자꾸 그냥 안 웃으려고 해도 스마일이 되네요. 그러세요? 네. 좋은 일입니다. 네. 아직은 이제 이렇게 병원에 계시니까 잘 못 느끼시죠. 어쩌면 삶 전체를 바꿔놓았을지도 모르는 고혈압 합병증. 방치와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외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증상이 없다 그래서 고혈압을 방치를 하시게 되면 중풍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돌연사 같은 그런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특히 뇌출혈, 혈압이 높으면 뇌 안에서 출혈해서 중풍으로 출혈성 중풍, 출혈성 뇌졸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심장병,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 여러분 잘 아시는 돌연사, 이런 거가 바로 고혈압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은 혈관계 질환으로 우리 몸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단순히 혈압이 높다는 사실보다는 고혈압을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고혈압 합병증을 살펴보면 전신마비, 반신불수를 일으키는 뇌혈관 질환, 망막출혈로 인한 시력 상실, 심혈관 질환, 평생 신장투석의 고통을 수반하는 만성 심부전증 등 고혈압은 온몸 구석구석 동맥혈관 질환과 함께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옵니다. 평범한 직장인 49세 노정범 씨. 평소 운동을 통해 건강 많은 자부하던 그였지만 불과 한 달 전 생각지도 못한 고혈압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70이 넘었어요. 근데도 혈압약을 안 드시고 있었고 혈압이 높다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이 파괴되어 뇌경색이 여러 차례 찾아온 뒤였습니다. 우리 뇌가 손상이 작은 혈관이 막 63세 일반인에 비해 49세 노정범 씨의 뇌는 눈에 보일 정도로 뇌혈관에 손상을 입어 하얗게 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몸의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죠. 혈압에 대해서는 혈압이야 다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높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으면서도 혈압에 대한 관리는 안 했어요, 내가. 실제 고혈압을 가진 사람 중 30%만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만큼 고혈압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고 합니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 관리 상태는 더욱 심각한데요.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막연한 자신감으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젊은 시기에 오는 고혈압은 차후에 더욱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들과의 저녁을 즐긴다는 27세 취업준비생 김재훈 씨.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는 기름진 음식과 술을 자주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동료들이나 대학 친구들이나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먹고요. 먹을 때 취업과 관련돼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런 걸 듣는 겸해서 이렇게. 김재훈 씨의 평소 수축기 혈압은 170. 자신의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 위험성이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 뭐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아프다거나 힘든 거는 못 느끼겠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제 건강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병원을 찾아 몇 가지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잘못된 생활 식습관에서 비롯된 비만, 그리고 160에 100이라는 높은 수치의 혈압 소견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혈압이 있는데 그 혈압이 아주 초기 단계가 아니고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혈압이 발견됐고 아직까지 증상을 봐서는 다른 심장이나 뇌, 콩팥 이런 데 손상이 갔을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조만간 생활습관 교정이랑 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고혈압 2단계 이상의 심각한 상태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젊다는 이유로 자만했던 그의 몸이 그 대답을 해준 겁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충격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건강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당장 또 운동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운동이랑 식습관 조절을 한 다음에 제가 관리를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젊음은 곧 건강함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장년층 이상,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서 생기는 고혈압보다는 젊은 층에서 생기는 고혈압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고혈압은 그 고혈압이라는 높은 혈압에 노출되어 있을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렇지만 젊은 시기에 20대, 30대에 생기는 고혈압은 높은 혈압이 10년, 20년, 30년 계속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젊은 시기에 생기는 고혈압이 나중에 더 많은 합병증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부모들이 먹는 대로 따라 먹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식습관, 생활 습관이 그대로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미 소아 청소년기에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소아 비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98년과 2005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연령 대비 비만율이 현격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과 달리 비만 세포의 크기와 함께 그 개체수까지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 소아 청소년기에 이미 심각한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 렙틴이라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이 비만으로 인해서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몸에서 혈압을 높이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열 살 어린 나이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몽열 어린이. 부모님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엄마는 홍열이의 식생활 관리에 부쩍 신경을 씁니다. 처음에 딱 듣는 순간 충격보다도 어이가 없죠. 충격은 둘째치고 이때가 잘못 들은 건가. 맞벌이로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식습관 관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같은 미안함에 엄마는 아예 일도 그만뒀습니다. 누가 옆에서 자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네들 먹고 싶은 양만큼 먹으니까 또 그만큼 또 그게 커지고
지금 그게 후회가 많이 되죠. 컴퓨터 오래 하지 마. 동갑내기 아이들에 비해 성장은 물론 비만도가 높은 홍렬이는 그 변화의 필요성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30분만 해. 뚱뚱한 게 싫어? 네. 왜 싫어? 운동을 너무 뛰니까 힘들어서요. 아, 힘들어? 네. 뛰어다니면 힘들어? 네. 관리를 위해 꾸준히 병원을 찾는 홍렬이. 오늘 혈압은 130에 90, 다소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비만. 나이보다 월등한 키를 고려한다고 해도 체질량과 체중은 이미 정상치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소아비만의 특성상 고혈압의 원인인 비만을 잡는 것이 우선.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고혈압 초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약물 치료 없이 살을 먼저 빼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혈압도 조절을 약으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홍렬이에게 내려진 당뇨와 고혈압 관리 처방은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한 비만 관리, 아주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비만 관리는 그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의 60 내지 70%가 성인 비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비만의 합병증인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이 이미 소아기 시기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아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빨리 교정을 해줘야만 성인 시기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혈압성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김대문 씨. 아침에 10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약 6kg, 보통적으로 1시간 반 정도 매일 하고, 오후에는 자전거를 한 6km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김대문 씨의 생활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 관리를 하고, 무엇보다 식사 습관 교정에 열심입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저염분, 저열량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자신을 고혈압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들레 놀러 가서. 부추가 건강해서 그래요. 아니, 민들레는. 이게 다 민들레지. 부추가 건강해갖고 부추가 더 많은 것 같아. 식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신선한 야채인데요. 신선한 야채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소금 성분을 대치를 시켜서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가 가장 식습관에서 중요한 고혈압을 관리하는 중요한 식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젠 순전히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2004년 40대 초반의 나이에 뇌경색과 뇌출혈로 쓰러진 박무곤 씨. 언어장애와 왼쪽 편마비의 후유증은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놨습니다. 손발이 마비, 왼쪽 편마비 특히 손가락을 못 펴가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움직이니까 그래도 힘은 있죠. 처음에는 전혀 꼼짝도 안 했는데. 잘 나가는 고깃집 사장님으로 유도와 스킨스쿠버로 단련됐던 그에게 140이라는 고혈압 수치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고혈압 우스갯 앓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고혈압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침묵의 살인자 그 말뜻을 이제야 나 깨달았어요. 정말 무서운 게 고혈압이다. 왼쪽 팔다리의 마비와 언어장애를 일으킨 주범은 바로 고혈압이었습니다. 무시하며 지냈던 고혈압이 뇌경색과 뇌출혈, 뇌졸중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동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심장 관상동맥 질환이죠.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뇌졸중, 고혈압성 뇌출혈, 뇌경색. 모든 사람이 죽고 살거나 장애자가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발병 당시 박 씨는 172cm의 키에 체중은 무려 105kg에 달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육식과 고염식에 젖어 있었던 탓입니다. 요즘 담백하게 아침 위주로 싱겁게. 짜게 먹는 사소한 식습관이 지금의 합병증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가족의 입맛까지 바꿔놨습니다. 짜게 먹었는데 지금은 짠 걸 툭툭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로 뭐 상추 겉절이기나 뭐 오이 저런 거 하고 뭐 메밀무김치 하고 이제 맨날 먹는 것이 취나물 이런 거 삶아 무치고 볶고 뭐. 혈압을 올릴 수 있는데 가장 직결되는 것이 염분입니다. 염분. 제가 얘기한 나트륨 염분이라는데, 근데 저희 우리 민족들은 보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 식단이 보면 소금 섭취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소금량의 적어도 2배 이상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그런 민족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떤 민족보다도 염분 섭취가 많다 보니까 고혈압도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약으로 안 낫는다니까 또 그런 소리 하네요. 그 생각은 못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약으로는 이 병이 안 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약을 먹어야 안 낫느냐 하면 밖에 나가면 약 구하면 또 당장 약 먹잖아요. 한 달 동안 교육받았는데 아직 하면 곤란해요. 지금 졸업해. 이 병원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과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막 혼내셔요.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알다가도 물으면 막 떠듬떠듬 그래. 10수년간 반복해온 고지방, 고열량 식습관. 몸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던 7년 전 어느 날 이수원 씨는 고혈압성 부정맥으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1분 1초의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약은 3알씩 아침마다 먹고 혈압은 오전에는 정상 나오는데 오후 되면 많이 오를 때 한 160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일을 계속 하니까. 그리고 저녁 되면 피곤하고. 40여 년간 쌓여온 잘못된 식습관과 혈압 조절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의 식생활이 육류와 고단백질 위주였다면 이곳에서는 현미밥과 저염식의 채소 반찬들이 대부분인데요. 육류 중심의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가 더 많아지죠. 그 다음에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고 비만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압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식이 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압 자체의 그 발생도 막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치료나 관리에 있어서 약물 복용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관리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주요 원칙은 재료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 철저한 저염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오직 현미로만 밥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에 현미밥이 좋은 것은 거기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면은 동맥경화증이 좋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또 섬유질에는 현미밥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많이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혈압이 내려가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고 그렇죠. 현미는 도종하기 전 껍질만을 제거한 순수한 쌀 자체를 말합니다. 백미에 비해 다소 거친 느낌이 있지만 섬유소, 비타민 등의 영양소 차이는 월등합니다. 식이섬유량은 10배에 가깝고 비타민군의 함량도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줄여주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은 백미와는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현미밥과 채식으로 7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은 지 한 달째. 체중도 줄고 혈압도 120에 80, 정상치로 돌아왔습니다.
자신과 싸워가며 바꾼 식습관 개선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딱 3일 만에 하루에 하나씩 잘 먹는 것 하나 끊었는데 3일 만에 혈압약을 다 끊었었어요. 끊었는데 그 다음 조금 혈압이 한 140까지 올라가는 듯 하더만은 그 다음은 정상으로 내려버렸어요. 신기하게 뭐 110에 70, 120에 7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이수환 씨. 오늘도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고정관념상 7kg 이상 뭐 한 달에 몇 kg 이상 빼면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냥 정확하게 7kg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주 뭐 놀랍고도 내 몸을 스스로 구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또 다른 병실. 2009년 38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다리에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박병록 씨가 있습니다. 그 역시 발병 전에는 이런 식단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삼겹살이나 그런 거 먹을 때 조금 상추나 깻잎 좀 먹었지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는다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렇게 막상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몸이 안 맞아서 좀 고생 좀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더 맛있다고 그래야 되나?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이유로 무시하며 지냈던 고혈압이 가져다준 치명적 후유증. 절박한 만큼 지금 이들에겐 식습관 개선의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오늘은 한 달여 만에 이수원 씨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기분 좋으시겠네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습관이 흐트러져 보면 옛날 습관 돌아가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치다가 한 달 후에 꼭 오시고. 예.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해보세요. 네. 입원할 때부터 이제 퇴원하면 운동, 그다음 음식 관리, 그다음 현미 제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했으니까 나가서 마음 가진 대로 한번 실천해야죠. 한정된 공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그야말로 진정한 자신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퇴원합니다. 예. 나가시는 건가요? 예, 완전히 퇴원합니다. 내려갈 때도 저는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가랍니다. 예.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2시간씩 산행에 나서는 전숙희 씨. 그녀 역시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저는 좌우지간 저를 만나는 친구들 신발부터 살펴요. 같이 걸어줄 수 있나 없나. 그래서 보통 1시간 이상은 걸어요. 고혈압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다는 전숙희 씨. 하지만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혈압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다리를 다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할 때까지는 고혈압이 없었는데 다쳐서 있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그 기부스를 하니까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어요. 급격하게 불어난 체중과 함께 전 씨의 혈압은 170에 이를 정도로 높았습니다.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편견에 맞선 도전. 전 씨는 7개월 전 현미채식의 식생활 개선과 엄격한 체중 관리로 7년간 복용하던 약마저 끊은 상태. 그녀의 혈압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촬영 당시 최근 기록을 보면 대장 내시경을 하던 하루를 제외하고 그녀의 혈압은 모두 정상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약들을 끊게 되니까 제가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냥 사는데 재밌고 즐거워요. 약을 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몸도 마음도 표정도 밝아진 전숙희 씨. 현미 맵쌀 반하고 그냥 찹쌀 반하고 현미 찹쌀.
8시간 이상 불려가지고 그 까만 콩 섞어서 밥을 하는 거거든요. 현미식은 최소 8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밥을 지었을 때 이물감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을 끊는 대신 전숙희 씨는 수많은 불편과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저염과 채소 위주 식단을 철저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은 짜게 먹지 않는다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 포타슘이라는 그 성분이 우리 신장에서 소금이랑 교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소금을 빠져나가게 주는 역할을 하죠. 즉 야채를 많이 드신다는 것은 저염식을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족의 입맛을 고려해 밥과 반찬을 따로 준비하고 있고 현미 채식을 권하지만 가족들의 변화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건강해진 모습은 가족들의 삶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 나이에 뭐 그럴 거 애처가십니다. 살이 좀 쪘었는데 살이 다시 3kg, 4kg 정도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려고요. 고맙습니다. 식생활이 바뀌면서 찾아온 또 다른 행복입니다. 고혈압으로 고통받던 시간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지만 약 대신 식생활 개선을 택한 전숙희 씨는 매일매일 자신과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올라가기도 하겠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혈압계만 보면 병원이든 약국이든 어디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혈압을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또 집에 와서 또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도 아, 내가 지금 혈압이 이렇게 좋고 건강이 좋아졌는데 반칙을 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길수록 더 실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자신 있어요. 충북 진천.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생활하는 박재순 할머니.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할아버지의 죽음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지금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좀 넣고 저렇게 싱겁게 먹는 걸 좋다고 그래서 싱겁게 몰국 조금 몰국을 많이 먹으면 간이 들어가서 안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지기 이렇게 많이 합니다. 2008년 할머니의 초기 혈압은 150에서 160을 오르내리던 상태. 하지만 지금은 투약과 함께 마을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120에 80, 안정된 혈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하고 애들이 저 집으로 오라고 해도 내가 여기서 운동하고 웃음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안 가는 거지. 오늘은 일주일에 3번 진천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중풍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날입니다. 이곳 수청마을에서는 2007년 겨울부터 꾸준히 마을 주민들의 혈압은 물론 기초체력과 생활의 활력까지 불어넣는 중풍제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몫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변화돼야 그 병에 대한 그거가 자기 관리가 들어가야 그게 조절이 되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또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주민들 모두가 마을회관에 모여 건강식 밥상을 함께합니다. 좀 하세요. 좋으니까. 흑미도 들어갔고 콩, 보리, 현미, 쌀, 오곡밥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혈압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은 약을 먹는 것만으로 그 관리가 충분치 않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국물에는
이런 공공의료 프로젝트는 교육과 동기부여라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국을 드실 때는 건더기만 드셔야 되고 잔뜩 절여야 될까 아니면 소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을 관리해서 이분들의 합병증을 발생을 적게 해서 최소화해서 이분들이 그 합병증 발생하면 중증화나 그분들의 장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로 중풍 제로 마을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정상 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 관리 또한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 더욱 열심히 합니다. 흡수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 좀 대강 하고 싱겁게 먹고 라고 웃음 치료하고 그렇게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아까도 혈압 재니까 110에 70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거죠. 호응도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건강까지도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 내 몸에 그 체크했을 때 변화가 되고 그게 높은 것도 아니고 정상치로 떨어졌다는데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같이 아 이게 그래서 해야 되겠구나 이러는 그 동기부여가 많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교육과 관리가 정말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을 주민 20명을 추적 관리한 결과 10%를 제외한 90%, 18명에게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110부터 140까지의 혈압 분포로 평균적인 혈압은 114에 70이라는 안정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교육을 통한 규칙적 투약과 운동, 식습관 등 생활습관의 관리가 고혈압에 대한 무관심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건강체조, 건강 운동하는 거지. 공공의료보건 체계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일상생활을 바꿔주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건강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드님 능력껏 가셔야 돼. 힘들면 천천히.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치명적인 요소들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한다면 우리의 삶은 99세까지 팔팔하게 더욱 윤택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얼마를 살 것인가가 아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